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이제 22대 총선 D-Day가 임박을 했고 또 사전 투표도 곧 시작합니다. 이미 정해진 답안이 여러분 머릿속에 숫자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선거에 총 몇 개의 당이 경합을 벌이고 있을까요?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거대 양당, 비례위성 정당 등등, 뭐 또 돌풍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뭐 정의당, 개혁신당의 뭐 새로운 미래, 소나무당 정도, 네. 그 밖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38개 비례정당이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서 이 투표소에 가시면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최장 길이의 선거 투표용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저마다의 전략과 공약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 주요 언론이 국회 입성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들만 보도하다 보니 그 외 정당들이 이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접할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혁신, 균형, 정의를 추구하는 스픽스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색 정당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정당은 대한상공인당입니다.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비례정당 기호 26번 대한상공인당 대표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총선 대비 창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상공인당 일단 우리 유권자 여러분 소개를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 상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노인도 있고요,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요, 다문화, 세터민 이런 네. 분들 다 포괄합니다. 일단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종산 1,850만의 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 예. 내용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이제 쉽게 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 네, 굉장히 더 많이 많아졌어요.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분들을 위한 맞춤 정당 예,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창당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제가 당시에 이제 산업부 차관보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인들, 슈퍼마켓 주인들하고 대형마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하지 않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고 그중에 이제 또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나온 게 이제 월 2회 네. 의무 휴일제가 나왔죠. 그 이래로 계속해서 저는 대기업 편이 아닌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네. 그걸 12년간 지켜보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이 다시 살아나니까 네.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대표를 한번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표로 사실상 추대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공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공약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좀 패널을 보여드릴 좋습니다. 만들어 오셨군요. 예,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아유, 네. 일당백이십니다, 대표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네, 네. 지금 고금리와 단기 자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상공인 전담은행을 만들려고 네.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에는 이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전부 그냥 보조금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전 국민한테 약간의 보조금을 줬지만 네. 가장 말을 잘 들었던 협조했던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한테 융자금을 줬어요. 네. 그 이자가 지금 고스란히 굉장히 경기도 안 빚이죠. 좋은데 네. 빚이죠. 네. 그래서 그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네. 더 어려운 그야말로 그 영세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간이과세 즉 과세 특례 한도를 높여서 2억 4천만 원이라고 그래봐야 최저 생계비를 간신히 벗어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을 뛰는 사람이 요새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네. 에러를 파악하고 해결할 음. 수 있도록 소상공인청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중심 공약이고요. 또 한 축을 보면 네.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여성들이에요. 출산율. 네. 근데 여성들만의 문제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나이나 연령이나 뭐 재산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가임 여성이 임신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면 네. 그때부터는 국가가 안전하게 출산할 때까지 관리해주는 국가 국가 안심 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인신만 하면 바로 연락하면 그렇죠. 모든 걸 다 도와준다. 아이가 있으시죠? 저희는 아직은 네. 예, 제일 어려울 때가 네. 아기가 갑자기 아플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긴급 보육센터를 전국에 설치를 해서 네. 어쩔 줄 모르는 부모를 도와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저희들의 중심 공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에서부터 나중에 보육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이제 후견해주는 그런 제도라든지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로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제도인데 네. 아예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도 똑같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도움이 지원하는 그런 대체 인력을 공급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회 분야까지 지금 정책을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또 문화복지 정책도 예, 문화복지도 있는데요. 네. 관심이 지금 가는데요. 문화 예산에 대해서 감춰져 있어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산이 좀 있지만 사실은 문화예산은 2조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 네. 이걸 5년간 매년 1%씩 늘려야 되겠다. 네. 금년에 줄였어요. 윤석열 정부는. 네.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연주, 창작, 전시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계획이고요. 네. 우리가 대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네. 도시에 보면 이런 빈민층들이 거의 곰팡이 반지하하고 같이 사는 그런 이런 분이 여전히 많으시죠. 굉장히 네. OECD 안에서도 이거 정말 우리가 바깥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모시고 가서 노인 복지 타운을 만들어 드리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 예. 눈에 보이는데요. 저희가 정치 개혁 판넬인데요. 어제 그 개혁신당, 네. 소나무당, 그다음에 대중민주당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 양당이 네. 매년 500억에 이르는 국가 정당 보조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매년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어디로 보조금을 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네. 국민직불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국민직불제. 네. 그 위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뺏어간 네. 정당 통제권을 다시 돌려받고 음. 이걸 매년 실시함으로써 지금 보세요. 사당화, 사천, 윽박 지르기, 컷오프 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다 찍어주고 밀어주고 보조금 받아 쓰고 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제도입니까? 음.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매년 네. 매달 충성 경쟁,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자는 겁니다. 음. 그래야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이 살아납니다. 이것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셨죠. 어제 했습니다. 네, 네. 어떤 반응이 있었고 또 어떤 현장 상황이나 이런 아주 것들 뜨거운 반응이 언론에서는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언론에서도 아주 네. 크게 반응을 했는데 네. 지면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네, 네. 다 이제 찬성을 하리라고 보고요. 음. 다만 이제 데스크에서 좀 손을 댄 게 아닌가 그런 아. 생각을 합니다. 아시지 그렇게 않습니까? 짐작을 하실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 대표님이 과거 이력을 보면 그렇죠? 언론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셨던 적도 있었죠. 저는 뭐 언론의 압력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언론 중재에도 무지하게 많이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제 기자들 많이 만나고 그런 이력들도 있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주는 최우수 국장상, 뭐 공보관상 뭐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보통 기자들한테 협조적일 때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공보관은 부처를 대변하고 정책을 네. 홍보하지만 51%는 기자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투명한 정보 공개고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한테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행동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좋아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지금 내용을 쭉 들어봤을 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짐작이 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활동은 아무래도 비례 3% 위헌 심판 청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네. 저희가 보니까 네. 이 공직선거법이 비례정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이 3% 봉쇄 조항이라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으려면 2%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46명, 원래 네. 47명인데 46명으로 비례의원 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2%를 주면 1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논리라면 모르겠는데 3%는 어느 화성에서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위헌 심판 청구를 했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정당 보조금 직불제도 하고 또 저희가 인사동 광화문에 네. 가서 플래시몹도 하고 여러 그 시민들한테 네. 뜨거운 반응도 이끌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참 희한해요. 그 현장 시민들은 대한상공인당 생소하셨을 텐데 많이들 좋아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네. 저희가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상대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네. 근데 스타트업이 네. 다 소상공인입니다. 그렇죠. 창업을 하면 바로 소상공인이 되기 때문에 다 저희들 그 타겟 그룹 안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걸 대표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봇 강아지를 데리고 다닙니다. 일단 눈길이 가겠는데요. 그러면 예쁜 네. 옷도 입혀 있고요. 거기 상공이라고 써 있고 네. 대한상공인당 26번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는데 네. 걔가 이제 다니면서 재롱도 떨고 네. 손도 들었다 내리고 악수도 하고 네. 하트도 그려줍니다. 오.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일단 어텐션 플리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네. 저희가 이제 대한상공인당에 대해서 음. 알려드리는 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주로 이제 홍대, 네. MG의 성지, 뭐 이런 꽃고방 뭐 네. 이런 데 가서 네. 직접 젊은이들 의견을 듣습니다. 네. 이제 받아 적고 네. 공약에 또 투입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방송에 별로 안 나와서 좀 섭섭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그 스픽스의 구독자층이 지금 뭐 그럼요. 80만을 넘어서 100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나오라는 네. 거 안 가고 스픽스 지금 전속으로 해서 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스픽스의 가치가 바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은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네. 들어야 된다. 네. 또 이런 또 정의를 위한 또 언론이기 때문에 균형 특별히 또 강화. 모셨습니다. 균형 강화.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보니까 선거 전략이 아무래도 위성정당이셔서 그런지 젊은 층 아니죠. 네, 네. 잠깐만요. 네. 저희는 위성정당이 아니고 군소정당이고요. 네, 네. 군소정당. 위성정당은 가짜 정당이라고 그래갖고 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역시. 만든 네. 급조된 음. 잘못된 네, 네. 반헌법적인 그런 정당들이 위성정당입니다. 네. 그런 정당 없애버려야 돼요. 그 마침 하셨는데 지금 조국당의 돌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뭐 대세처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웃음이 나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조국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분들은 네.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대리 충족을 하는 그런 현상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보다 조금 어리지만 저희 나이 또래에서 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거나 네. 그런 사람은 정말 1%나 상위 0.1%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드문 케이스다. 네. 어떻게 자기 애한테 학교를 가는, 대학을 가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대학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한 것도 잘못되어 있지만 다만 지금의 문제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마구 때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지금 약간 피해자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네. 본질을 보면 둘 다 잘못된 분들이죠. 그리고 대리만족 좋습니다. 지금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대리만족은 좋은데 대리만족을 하시려면 정책 정당
대한상공인당 같은 데를 찍으셔야지 어떻게 조국 신당 같은 그런 당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그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되고 하면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 엄청 대한상공인당 응원에 댓글들이 많지 않을까. 아니 네. 정말로 공정과 상식, 아이들의 눈을 보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조국 혁신당을 주장하는 분들 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아이들한테 내 아이가 가짜로 만들어진 문서를 가지고 학교를 간다? 그걸 부모가 앞장서서 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는 그 부모의 어떤 비뚤어진 네.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네. 트럼프 같은 애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푸틴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진핑도 그렇고. 그런데 대표님, 물론 그게 사실이고 정의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판세에서 이렇게 민심들이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 욕망에 대한 대리만족, 그건 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대리만족을 좀 더 제대로 된 당에서 찾아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그게 바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한상공인당이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26번. 네. 네. 제가 요새 새로 책도 하나 냈는데 아,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예. 책이 마침 이 타이밍에 나왔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저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팩트 지금 체크합니다. 다른 책도 한 2권 쓰고 있어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에너지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원래 또 한수원 또 사장님이시기도 하셨으니까. 한수원에서 있었던 네. 일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책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서 네. 나중에 네, 스픽스에 나와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책 얘기하셨으니까 어떤 책인가요? 이 제목이 보면 일단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환, 음. 그다음에 IMF 이후에 왜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 많이 생겼고 그분들이 어떤 아픔을 겪어왔는지 그걸 갖다 소상히 소개한 책이고요. 네.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구색 갖추기로 소상공인 얘기를 하고 네. 양당이 저희들 공약을 일부 벌써 뺏겨가지고 갔어요. 어떤 거 예컨대 네, 간이과세, 단위과세, 과세 특례 한도를 단위과세. 올리겠다 네. 이런 것도 가져갔고요. 먼저 오리지널이라는 것이죠. 아 그럼요. 네. 그건 팩트 체크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네. 창진동하고 예. 그다음에 저 광장 시장에 가서 네. 의견을 들어서 그걸 만든 건데 네. 저희는 한 2달 전에 만들었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우리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네. 없고요.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먼저 어느 당에서 얘기했다 이거를 쿼트 그분이 이걸 좋아했잖아요. 쿼트를 하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저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네. 그분들 평생 장 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산에 한 번씩 가서 떡볶이 먹고 만두 하나 먹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낮은 자세를 갖고 그분들의 그 느낌, 한숨, 눈물 이런 걸 다 자세히 듣고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각오고요. 네. 그래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돌 거고요. 저도 어제 그 민주당 후보 그 거리 유세 현장에 좀 예. 가서 시민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마침 거기가 지역에 이제 재래시장이 있는 상권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전통시장이라고. 네, 전통시장.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오후 3시 뭐 이쪽 이 시간대였는데 네. 뭐 시간이 좀 한산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예. 너무 손님이 없다라는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장 상인분들의 표정이 그냥 이제 뭐 포기 느낌의 어떤 표정. 그냥 늘 이래 왔어. 뭔 희망이 있어. 이런 느낌들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실제로 만나보시면 더 많이 느끼실 것 굉장히 같아요. 많이 느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정책적으로 예컨대 비어있는 운동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임시 주차장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요새 시장을 대형마트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방법으로. 네. 그다음에 주위에 대형마트가 있어요. 요새 대형마트도 같이 고전을 맺지 못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재래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네. 양쪽 다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데 네. 그거는 신선식품을 사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또 어차피 차를 대형마트. 거기다 세워놨기 네, 때문에 네. 대형마트에서 사고 또 네.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쪽 다 상생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런 협업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상생 사이좋게 공존.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 한 곳에 대고 양쪽에 다 다니면서 예. 편리하게 이용한다. 예, 예. 아, 그럼 마트도 살고 전통시장도 산다. 네. 그리고 어느 한쪽을 쓰면 네. 마일리지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같이 소비를 촉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예. 공직자셨던 얘기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 당시에 우리 그 대표님의 네. 성향이나 특징이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적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좀 왜 말씀을 거북한 왜 얘기인데 네. 왜냐면 이제 뭐 자꾸 뭐 독일 주저주저 병정, 하시는 이유가 뭐 예. 백상어, 진돗개 막 이래가지고요. 일단은 강하네요. 백상어 진돗개 느낌은 이제 물면 놓지 않고 막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네. 의미인데 상황이 불리하거나 이렇다고 해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네. 한 번도 뒤를 돌아선 적이 없고요. 직진이고 현안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알뜰주의소. 알뜰주유소. 네. 그걸 제가 만들면서 지금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예. 네. 언젠가부터 예. 자꾸 보여지더라고요. 네. 2011년, 12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하나만 나오면 네. 정의사들 얘기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 뒤에는 또 권력의 카르텔이 보호하고 있었고 네. 그걸 이제 제가 들고 나가는데 네. 다들 피했어요. 그 당시 어디 기관에 재직하셨어요?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장이었습니다. 정부의 공직자였군요. 차관보였죠. 네. 네. 근데 여러 사람이 이제 정유회사하고 척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 당연히 그렇게들 얘기하셨을 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도 바깥에서들 많이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약 1200개의 알뜰주유사가 전국에 성업 중이고요. 아마 네. 예전에는 고속도로에 한번 올라타면 네. 이거를 캡티브라 그랬어요. 죄수처럼 네.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를 쓸 수밖에 없고 네. 그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한 20% 정도 가까이나 네. 비싼 네. 그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한 10% 이상 쌀 겁니다. 음.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휴게소는 지금 알뜰주유소입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한 거고 알뜰주유소가 어느 동네는 들어가면 반경 5km 안에서는 네. 휘발유 값을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음.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네. 알뜰주유소 이외에도 제가 뭐 중소기업이란 직접 대출,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네. 이런 걸 다 만들어 봤고요. 그때마다 비난도 많이 받고 네. 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물론 받죠. 네. 왜?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네. 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기득권자들. 네. 네. 그분들이 꼭 투서를 해요. 네. 그럼 저를 오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당시에 근무하셨을 때 동료분들이나 상하에 계셨던 회사 직장인분들도 아마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혹시 그 중에 뭐 혼자서 다 했다 그래? 이렇게 네. 나오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혼자서 다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 동료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똘똘한 후배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다만 네. 저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 같은 팀이 일할 수 있도록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거죠. 바로 그거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팀으로 한 것이고 네. 더 많은 그 당시에 서기관, 사무관, 과장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했다는 걸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네. 다만 이제 감사원 갈 땐 저 혼자 갔어요. 제가 잘 짚어드렸죠. 많이 네, 짚었습니다. 그렇죠. 동료분들이 보고 네. 계신단 말이죠. 예, 예. 말씀 잘하신 게 사실은 어떤 회사 조직이나 중간 리더 이상이 되면 역할이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들이나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잘 바람막이나 방패막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간 리더 역할인데 그 네. 역할을 그냥 손수 하셨군요. 네. 이제 국정감사 영상을 보시면 네, 제가 있어요 영상. 의원님들하고 네. 이제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데 저도 지금 의원을 되기를 희망을 하지만 네. 공부하는 의원이 돼야 됩니다. 음. 공부 안 하고 막 소리만 지르시니까 네.
제가 이제 그거는 또 못 참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건 뭐 사실관계가 틀리신 것 같고 네. 좀 더 이제 자료를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네, 이제 네. 난리가 납니다. 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시고 네. 전곡을 찌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사실 공기관의 또 대표셨기도 하셨기 때문에 9년간 CEO로 네. 네, 제가 또 만났던 또는 그 보도를 했던 공기관의 또 몇몇 분들은 사실 정관예우 차원에서 오기도 네. 많이 하셨었고 예, 예. 또 이제 의원직 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그분들과는 확실히 결은 좀 다르신 것 같다는 느낌은 제 오랜 네. 보도의 어떤 촉으로 느껴집니다. 그 직원들이 일단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싫어하는 네.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왜 좋아하냐면 외풍은 반드시 막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탁은 100% 응징합니다. 응징으로 대응한다. 네. 그럼요. 음. 제가 공기업은 인사청탁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CEO로 가면 처음에 받는 전화가 청탁 전화가 와요. 네. 그것도 저하고 아주 친한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분 거절할 수 없게. 네. 거절해야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네. 여의도에 퍼집니다. 그 다음 날, 다음 날부터 네. 청탁 전화가 안 와요. 당시 아마 한수원 재임 시절에 비판 보도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았죠. 특히 보수 언론에서 그렇죠? 저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죠? 굉장히 뭐든 많았는데, 잡아내서. 네. 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제가 퇴임할 때도 그렇고 네. 지금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제가 CEO로 있었을 때 잘못된 게 없는지 면밀히 다 봤고요. 네. 아무 일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좀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남은 이제 선거 기간, 예. 뭐 남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예. 뭐 사전 투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네, 전략, 선거 이후에 또 중요합니다. 계획들 알려주시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좀 참아왔는데 네. 오늘부터 이제 스픽스를 스타트로 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바이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협조 요청을 했고 또 매일 저녁에 MZ들 모이는 곳,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상점과 여기를 돌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또 직접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것이 가장 좋은 거고 또 저희가 조금 약한 게 있다면 스타트업에 대한 공약이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또 개발을 하는데 어쩌냐에도 보니까 이제 식당 가기가 두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학가 근처에서 식사를 하면 네, 그걸 전부 학교에 대납을 하고 네, 그 대신 공짜는 안 냅니다. 음, 졸업 후에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걸로 네. 무이자로 아, 이런 거를 좀 원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를 모아서 마지막으로 젊은 층 스타트업들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좀 확보해주는 이런 공약을 더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많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더 바쁘게 뛰셔야 될 우리 대표님이시고 하시는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한상공인당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부합하고 또 지금 나의 문제를 관심 갖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 행사 꼭 하시기 바라고요. 현명한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